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경래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색채학 푸드와 색채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은 정보의 70% 이상을 시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각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는 대체로 물상의 형태와 색, 그리고 질감 같은 것들인데요. 거기에 하나 더해서 문자라는 것을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을 통해 받아들이는 시각 정보의 유형은 대체로 형태, 색, 질감, 문자 등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것에 관한 인상, 즉 우리 내면에서 대상에 관한 이미지가 형성될 때 색과 관련된 기억은 다른 감각기관에 의한 것보다 더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컬러 마케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드 스타일링에서 컬러 마케팅의 관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컬러 마케팅 수업을 오늘 이번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업계들은 소비자들에게 이 강하고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컬러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에 컬러를 활용해서 생산성과 매출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해서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는 경영 전략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케팅에서 이 컬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컬러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고요. 이 컬러 마케팅의 시작은 1920년 미국의 파커사, 만년필 만드는 회사죠. 거기에서 빨간색 만년필을 만들므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푸드 스타일링 또한 이러한 마케팅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영역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푸드 스타일링은 단순히 음식을 잘 만들고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함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부가가치의 창출이 스타일링을 통해서 발견되고 그것을 구체적인 형태로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푸드 스타일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푸드 스타일링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음식과 관련된 마케팅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현대의 마케팅에는 당연히 디자인이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푸드 스타일링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식문화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라 함이 옳겠습니다. 식문화는 다른 문화 현상과 마찬가지로 시대에 따라 변하고 유행이라는 것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계인이 열광하는 한류 문화의 글로벌화에는 음악이나 공연, 즉 K-팝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음식 K-푸드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우리의 식문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음식의 맛이나 영양의 우수함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식문화, 즉 K-푸드 스타일이 주요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타일은 문화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문화는 대체로 how, 즉 어떻게와 관련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역사, 즉 히스토리를 포함해서 광범위한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라고 하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성립됩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인간의 스토리, 의식주뿐만 아니라 놀이 같은 것도 포함해서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특히 문화사라고 합니다. 이는 주로 how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다른 요리가 되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기분과 감동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 경험해 봤을 겁니다. 같은 옷감이라도 어떻게 재단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디자인의 옷이 되고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맵시와 연출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거 양식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됨으로써 의식주와 관련된 스토리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형성되어 왔습니다. 또 앞으로 형성되어 갈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문화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스토리를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푸드 스타일링 또 푸드와 관련된 마케팅의 핵심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음식은 먹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한 즐기는 것, 즉 콘텐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음식에는 영화나 음악, 애니메이션 등에서 자주 주제로 삼는 사랑과 행복, 위안과 격려, 모험과 성공 같은 메시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신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음식에 담긴 그러한 메시지와 정신적인 가치는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미각, 촉각, 시각, 후각, 청각 등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감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감성적인 정보는 우리를 감동에 이르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감동은 인간의 정신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인간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푸드와 관련된 다양한 가치를 발견해내고 푸드에 내재된 감성적인 정보를 잘 다루어서 우리 시대의 푸드 스타일링을 선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푸드와 컬러 마케팅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화 마케팅의 관점에서 푸드 및 푸드 스타일링을 바라보고 식문화를 선도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날 마케팅의 주요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컬러, 색채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번 주 강의입니다. 우선 마케팅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컬러 마케팅의 의미와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색으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향상시키는 마케팅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의 효시는 1920년 미국의 팝거사 빨간 만년필이라고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컬러 마케팅은 컬러 TV 보급과 함께 본격적으로 컬러 마케팅의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는 브랜드나 제품을 선택할 때 판단의 60에서 90% 정도를 색채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컬러 마케팅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자동차가 여러 대 있는데요. 다양한 색으로 컬러링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색이 다 다르죠. 자기가 좋아하는 색으로 컬러링이 된 차를 보았을 때 구매 욕구가 더 생겨나겠죠. 그래서 컬러를 이용해서 제품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다양한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컬러 마케팅은 색상으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이끌어내는 마케팅이라고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의 기본 논리는 컬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망과 원초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색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고 이것이 곧 구매 욕구로 직결된다고 하는 논리죠.
컬러 마케팅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 하겠습니다.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현대 소비자들에게 정보와 이미지를 쉽게 그리고 감성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특정 컬러를 사용하는 마케팅 전략이라 하겠습니다. 컬러 마케팅의 효시는 1920년 미국 파커사의 빨간색 만년필입니다. 당시만 해도 만년필은 검은색과 갈색으로만 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커사는 빨간색 만년필을 선보이는 파격적인 행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여성용 만년필 시장을 이 파커사가 석권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마케팅 분야에서는 색채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컬러 TV 보급으로 다채로운 영상이 TV 화면을 통해서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마케팅의 시대가 컬러 마케팅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네, 오늘날 컬러 마케팅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는 대부분 브랜드명이나 제품명보다는 컬러나 그림을 먼저 기억하고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각체계가 시각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특정 컬러를 상품에 적용하는 순간 소비자는 상품에 대해 고정된 컬러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만큼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서 컬러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미국의 컬러 리서치 연구소의 연구 결과 상대방이나 환경 또는 물건 등을 처음 접할 때 처음 90초간 잠재의식에 따른 판단을 내리고 이 판단의 60에서 90% 정도가 색채에 의존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브랜드나 제품을 선택할 때 컬러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말합니다. 바로 이 점이 컬러 마케팅을 현대 마케팅의 트렌드로 자리 잡게 한 주요한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컬러 마케팅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마케팅이 매출 증대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면서 기업은 제품의 기획에서부터 생산까지 종합적으로 컬러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마케팅의 컬러를 접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브랜드명이나 제품만으로는 차별화가 쉽지 않은 타 회사와 자기 회사의 차별화가 쉽지 않은 최근의 현실 속에서 컬러와 이미지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컬러를 사용하면 가장 쉽게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으면서도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컬러 마케팅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러 마케팅 사례. 우선 빨강입니다. 빨강은 가장 강하고 격렬한 색입니다. 강렬한 이미지로 시선을 이끌어서 충동 구매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위험과 긴급, 경고를 알리고자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색이죠. 빨강을 이용한 마케팅의 대표적인 예는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 브랜드가 많습니다. 패스트푸드는 공통적으로 빨강을 대표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이 빨강은 식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죠. 빨강으로 컬러 마케팅을 펼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빨강이 공복감을 불러일으켜서 식욕을 돋구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빨강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빨간 색감으로 꾸며진 패스트푸드점에서 소비자가 오래 머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래 머물지 못하므로 테이블 회전율이 높아서 손님들이 계속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네, 맥도날드 대리점의 그 외장
익스테리어 사진이네요. 드라이브 드루라고 이 간판이 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주 선명한 빨강이 이제 사용되었는데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면 이제 버거킹에서 광고 사진의 일부분인데요. 여기도 빨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패스트푸드 관련 회사들은 빨강을 키 컬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식욕을 돋구고 또한 너무 편안하게 오래 앉아 있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어서 빨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빨강을 사용하지만 뭐 롯데리아도 마찬가지고 이들 회사의 빨강을 자세히 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아주 선명한 빨강을 사용하고 버거킹 같은 경우는 좀 짙은 빨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모두 크게 봤을 때 빨강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컬러 마케팅 사례 계속 보겠습니다. 노랑은 자신감과 긍정을 의미하는 색입니다. 눈에 잘 띄고 그래서 교통안전 표지판이나 각종 광고물에 많이 사용됩니다. 노랑 마케팅으로 대표적인 기업은 카카오를 들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는 SNS 업계의 후발주자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처럼 이제 업계를 선점한 기업과는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렇게 파랑을 사용하는 선점 기업과는 달리 눈에 잘 띄는 노랑을 사용하는 것이 카카오의 전략이었습니다. 가장 밝은 색인 가장 밝은 색상이죠. 가장 밝은 색상인 노랑으로 주목도를 높여서 앞으로 당시엔 앞으로죠. 이후로 이어질 모바일 시대에 모바일 화면에서 눈에 잘 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랑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1위 회사로서 카카오가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것은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에서 대학생 구직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카카오는 초콜릿의 원료로서 이 이름은 즐거움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랑은 카카오만의 대표적인 색상으로 정착하게 되었고 카카오가 하는 모든 서비스에 이 노랑이 적용되게 되는 것이죠. 네, 카카오톡, 카카오 프렌즈 그리고 캐릭터의 모습입니다. 카카오는 초콜릿의 원료로서 즐거움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란색과 함께 초콜릿색을 썼고요. 캐릭터들은 뭔가 즐거운 모습입니다. 녹색은 자연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색입니다. 그래서 녹색은 일반적으로 평화, 신뢰, 중립을 상징합니다. 심리적으로는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대피소나 구급상자 등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녹색을 컬러 마케팅에 이용하는 대표적인 브랜드는 네이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네이버는 이용자의 친근하고 믿을 수 있는 안내자가 되고자 하는 회사의 철학을 담아서 녹색을 선택했습니다. 신뢰와 안정을 주는 컬러인 녹색을 대표 색상으로 설정했는데요. 1999년 서비스를 포털 검색 서비스죠.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로고와 검색창에 녹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의 결과로 네이버는 초록창이라는 예칭으로 불리기도 하며 국내 포털 가운데서 가장 높은 검색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 2013년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연구 결과, 조사 결과 녹색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이버의 브랜드 로고 디자인입니다. 네이버는 이제 고딕 계통의 서체를 썼고요. 그리고 녹색을 주조색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색, 강조색이라고 할까요? 코코아 색을 썼는데요. 코코아 색은 좀 전에 보았던 카카오의 경우도 노란색을 주조색으로 쓰고 코코아 색을 곁들여서 쓴 사례를 볼 수 있었는데, 카카오가 노란색으로 즐거움을 상징한다면 네이버는 이제 녹색으로 평화와 신뢰, 중립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한 것이죠. 파랑을 이용한 컬러 마케팅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은 침착하고 냉정한 느낌이지만 한편 도전과 자유, 젊음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희망찬 미래를 지향하는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는 컬러이죠. 그래서 브랜드 로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색이기도 합니다. 신뢰감과 젊음을 동시에 지향하는 컬러이기 때문입니다. 이 파란색을 이용한 마케팅의 성공적인 사례는 맥주 브랜드 카스를 들 수 있겠습니다. 파랑을 이용해서 공격적인 컬러 마케팅을 펼쳤는데요. 특히 20에서 30대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는 카스 후레쉬가 바로 그것입니다. 카스 후레쉬는 여름 시즌 한정판 패키지로 카스 블루 캔을 출시했습니다. 이 캔 디자인을 통해서 맥주의 청량감과 시원함을 강조해서 성공한 것이죠. 국내 맥주 시장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2012년입니다. 이후 지금까지 1위 자리를 꾸준히 지키면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네, 카스 프레쉬 광고 사진이 나왔네요. 전체적으로 짙은 청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짙은 파란색은 특히 이 신뢰감을 주는 색인데요. 신뢰감을 상징하는 색이죠. 맥주병의 갈색과 이 짙은 청색이 대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주 선명한 빨간색이 미세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컬러 마케팅 핑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는 사랑과 낭만, 여성을 상징하는 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핑크를 키 컬러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핑크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는 에뛰드 하우스를 들 수 있겠는데요. 로고와 홈페이지, 매장 인테리어 등 대부분이 핑크색입니다. 멤버십 제도 또한 핑크 멤버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브랜드 전반에 걸쳐서 핑크를 키 컬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뛰드 하우스의 타깃층은 10대에서 20대 젊은 여성층입니다. 소녀라고 하는 키워드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공주풍의 컨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서 이제 중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중국 내 화장품 소비자층이 점점 낮아지면서 핑크를 전면에 내세운 소녀 컨셉의 에뛰드가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뛰드 하우스는 중국 매장 수를 늘리고 제품과 마케팅을 바탕으로 브랜드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핑크색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에뛰드 하우스의 매장 내부 외부 디자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품들의 포장 디자인 같은 것들이 보이네요. 이 에뛰드 하우스는 10대에서 20대 젊은 여성층을 타깃으로 삼아서 소녀라고 하는 키워드를 주제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주풍의 컨셉을 유지하고 있는 이 에뛰드 하우스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중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검정을 이용한 컬러 마케팅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은 권력과 지배를 암시하는 동시에
우아함과 기품을 표현하는 컬러입니다. 여성의 우아함과 남성의 정중함을 대표하는 가장 보수적이고 품위 있는 색인 검정은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제품에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검정을 이용한 컬러 마케팅의 성공 사례가 바로 샤넬이라 하겠습니다. 샤넬은 검정을 대표 컬러로 내세워서 검정이 주는 고급스러움을 잘 활용한 명품이라는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서부터 의류에 이르기까지 샤넬은 검정이라는 대표 컬러를 고수하면서 미니멀리즘이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샤넬은 별로 변화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또 색도 흰색과 검정색으로만 주로 써서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또 미니멀의 어떤 그 철학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컬러 마케팅의 의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가장 쉽게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으면서도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방법이 바로 컬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컬러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몸과 식재료 그리고 색채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색의 그 음식, 5색 컬러 푸드 이야기를 요즘에 하고 있죠. 우리는 식탁에서 다양한 색을 가진 식품을 접하게 됩니다. 천연의 고운 빛깔을 가지고 있는 이 식재료를 컬러 푸드라고 하는데요. 빨강, 노랑, 초록, 보라, 검정, 흰색 등의 고운 빛깔입니다. 이것들은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에 의해서 색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파이토케미컬은 색뿐만 아니라 고유의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서 항산화 작용과 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5색 컬러 푸드 중에서 레드 푸드와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레드 푸드는 흔히 이제 설관 서포터즈라고 불리우고 있고요.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활력을 충전시키고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 토마토, 석류, 딸기, 수박, 붉은 피망, 고추, 비트 이런 것들이 이제 레드 푸드에 해당되고요. 빨간색 과일과 채소는 라이코펜과 안토시아닌이라 하는 파이토케미컬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항암 효과, 면역력 증과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요. 안토시아닌은 노화를 진행시키는 유해산소를 제거합니다. 빨간색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C와 엽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석류와 딸기에 함유된 엘리그산은 DNA 손상을 감소시키고 전립선암과 대장암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레드 푸드의 모습입니다. 고추, 피망, 딸기, 토마토, 산딸기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계속해서 5색 컬러 푸드 중에서 옐로우 푸드와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옐로우 푸드는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하죠. 암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호박, 고구마, 살구, 밤, 오렌지, 귤, 파인애플, 당근, 감, 옥수수 등 이 해당되고요. 황금색 식품이라고 합니다. 노란색 과일과 채소들이 들에는 이제 카로티노이드라 불리는 파이토케미컬이 함유되어 있고, 카로티노이드는 항암 효과, 항산화 효과,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고 심장질환과 암 위험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서 이 비타민 A는 시각 기능과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피부와 뼈의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노란색 과일과 채소들은 그 외에 비타민 C, 오메가3 지방산, 엽산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옐로우 푸드에는 바나나, 참외,
레몬, 파인애플, 음, 예, 호박, 오렌지, 귤, 옥수수 이런 것들이 있죠. 다음은 그린푸드와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린푸드는 몸을 푸르게 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죠. 피로회복, 세포재생, 유해물질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초록색은 우리 식탁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색이고요. 많은 채소들과 많은 나물 반찬들이 바로 이제 그린푸드에 해당합니다. 이 초록 채소는 간 세포 재생과 간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녹색 잎채소, 피스타치오, 콩류, 오이 샐러리 등에는 눈 건강에 중요한 루테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케일, 양배추 등 십자화과 채소에는 DNA 손상을 억제시키고 암을 예방하는 인돌 성분이 있고요. 뽀빠이 음식이라고 불리우는 시금치에는 엽산, 비타민 K, 칼륨, 카로티노이드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린푸드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많죠. 매일 식탁에 오르는 것들이죠. 거의 호박, 청경채, 배추, 청포도, 청사과, 푸른색 피망, 브로콜리, 대부분의 많은 채소들, 우리가 먹는 채소들이 이제 그린푸드에 해당합니다. 네, 퍼플 앤 블랙 푸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플은 이제 보라색 계통이고요. 블랙은 이제 검정색 계통이죠. 이러한 푸드들은 이제 식재료들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방지하고 다이어트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지, 적채, 포도, 블루베리, 블랙베리, 고구마 이런 것들이 이제 퍼플 계통이고요. 검은 콩, 검은 깨, 흑미, 오골계, 우엉,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이 이제 블랙 계통입니다. 블랙 앤 퍼플 푸드는 안토시안이라고 하는 파이토케미컬에 의해서 이제 그런 색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유리라디칼에 의한 세포 손상을 막아서 노화 예방과 면역력 증가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토시아는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시켜주고 비정상적인 혈전 생성을 예방함으로써 심장질환 위험률을 감소시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암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퍼플 푸드의 예시가 보입니다. 퍼플은 이제 보라색 계통이고요. 색도 이쁘지만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퍼플 푸드에는 가지, 포도, 블루베리, 블랙베리, 자색 고구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좀 파격적인 검정색 햄버거 사진이 보이는데요. 검정색 그 콩이라든지 흑미 이런 검정색 식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빵이겠죠. 거기에 이제 햄버거 재료를 넣은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파격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느끼게 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입니다. 검은 콩, 검은 깨, 흑미, 오골계, 우엉,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이 이제 블랙푸드로 알려져 있고 서양 쪽에서 이제 빵을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화이트 푸드는 이제 마늘, 양파, 무, 배, 인삼, 더덕, 굴, 버섯, 도라지 같은 것들인데요. 우리 단군 신화에 곰이 사람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마늘과 쑥을 아주 꾸준히 잘 먹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있죠. 이 화이트 푸드는 항암 효과, 면역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화이트 푸드 식품 중에는 뿌리 식품이 많고요.
흰색의 과일과 채소에는 안토잔틴이라 하는 파이토케미컬이 있는데 이 주요 기능으로는 콜레스테롤과 혈압 감소, 심장 질환과 암을 예방하고 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에 많이 들어있는 알리신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성분은 항산화, 항돌연변이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림은 대표적인 화이트 푸드의 이미지입니다. 마늘, 양파, 무, 배, 인삼, 더덕, 굴, 버섯, 도라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화이트 식재료인데요. 화이트 푸드는 뿌리식품인 경우가 많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색을 이용한 어떤 마케팅 경영이죠. 색을 이용한 경영이죠. 색을 이용해서 기업체를 경영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경영할 수 있고 또 색을 이용해서 우리 몸을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어서 색을 잘 이용해서 우리 몸을 경영할 수 있고 즉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이런 어떤 색을 이용한 어떤 마케팅 기업의 경영과 우리 몸의 경영의 어떤 에 있어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색채학 제2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